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디지털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돕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구동수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쿠버네티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쿠버네티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배포 및 관리하는 데 있어 높은 확장성과 유연성의 이점을 누리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쿠버네티스 비용에 대한 관리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마존 EKS 환경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WS 그라비톤 프로세서와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카펜터를 통해 어떻게 EKS 클러스터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고객분들께서 당면한 비용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AWS에서 직접 디자인한 ARM 기반의 그라비톤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EKS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효율성과 성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펜터의 주요 기능과 카펜터를 통해 클러스터의 리소스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고객분들께서 아마존 EKS를 통해 쿠버네티스 운영 부담을 덜시고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과 간편한 연동을 통해서 비즈니스 핵심 가치에 더욱 집중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의 증가 및 AIML,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활용 등 쿠버네티스 활용 용도가 넓어짐에 따라 쿠버네티스의 사용량과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 효율성과 성능,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를 바라고 있으며 고객들께서는 당면한 3가지 주요 비용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다수의 팀과 사업부에 걸쳐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 다양한 조직들의 비용을 분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 단위에 맞춰 비용이 분배되었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각 조직이 소비한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추적하고 청구하거나 비용 대시보드를 통해 리소스 사용량에 대한 비용 인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지백, 쇼백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포팅을 통해 앞서 말한 비용 할당, 리소스 사용, 비용 청구 등에 대한 보고서와 예산 예측 및 최적화 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CNCF와 피놉스 파운데이션의 서베이에 따르면 89%의 기업에서 쿠버네티스를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68%의 기업은 쿠버네티스 지출을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월별 추정치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쿠버네티스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 대상의 50%는 연간 20%의 비용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쿠버네티스가 비즈니스의 필수 도구가 되어가며 동시에 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어떤 비용들이 주 요인이 될까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주 요인들은 크게 4가지로 클러스터의 컴퓨트와 메모리, 스토리지와 네트워킹, 서드파티 라이센스, 컨트롤 플레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컴퓨트 및 메모리 리소스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이 전체 비용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과도한 리소스를 사용하여 활용도가 낮아지는 부분들과 클러스터 데몬셋 혹은 프로시와 같은 클러스터의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구성 요소로 인한 약간의 오버헤드 또한 컴퓨트 및 메모리의 비용에 함께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쿠버네티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디에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쿠버네티스 리소스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컴퓨트 및 메모리 리소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표 또한 이에 대한 측면을 중심으로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는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AWS에서 직접 디자인한 ARM 기반의 그라비톤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EKS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효율성과 성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WS의 커스텀 프로세서인 그라비톤 프로세서는 x86 아키텍처가 아닌 AWS가 설계한 맞춤형 실리콘 및 64비트 ARM 네오버스 코어를 사용하는 프로세서입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워크로드 및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집약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AWS가 고객을 대신하여 하드웨어 레벨의 개선을 거듭해온 결과로 고객들께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리인벤트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그라비톤 3 프로세서는 그라비톤 2 프로세서와 비교하여 최대 2배의 부동소수점 성능과 최대 2배 빠른 암호화 성능, 그리고 최대 3배의 기계학습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라비톤 3 기반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와 비교하여 동일한 성능으로 에너지를 최대 60% 적게 사용하므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트위터를 비롯한 수백의 고객분들께서 그라비톤 3 기반 C7G 인스턴스에서 워크로드를 테스트하고 그라비톤 2 기반 C6G 인스턴스에 비해 성능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라비톤 기반의 인스턴스를 아마존 EKS의 워커 노드로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존 EKS 매니지드 노드 그룹은 아마존 EKS 클러스터의 노드 프로비저닝 및 수명 주기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사용하면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쉽게 구성하여 아마존 EKS의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라비톤을 사용하도록 노드를 구성하려면 노드 그룹 구성 파일에서 인스턴스 타입 필드에 그라비톤 기반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면 됩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오픈소스 카펜터를 통해서도 클러스터를 스케일링할 때 그라비톤 기반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EKS 매니지드 노드 그룹과 카펜터를 사용하면 그라비톤 기반 인스턴스를 쉽게 EKS 클러스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에서 그라비톤을 사용하기 앞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워크로드가 ARM CPU 아키텍처 상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 중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에 대한 에코시스템이 멀티 아키텍처를 인식해야 하며 대상 아키텍처의 아티팩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ARM64 기반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존의 x86 기반의 인스턴스 유형과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멀티 아키텍처 이미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AWS에서 제공 중인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인 아마존 ECR에서도 멀티 아키텍처 이미지에 대한 매니페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라비톤 기반 인스턴스를 아마존 EKS 환경에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 대표적인 고객 사례로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지난 AWS 서밋 서울 2023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으로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언급되던 분위기 속에서 EKS 클러스터에 대한 다양한 비용 절감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x86 기반의 인스턴스로 운영되던 부분을 그라비톤 기반 인스턴스로 변경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API 서버 워크로드를 ARM 기반으로 전환하셨으며 결론적으로는 x86 기반 인스턴스 탭이
평균 5.6% 정도의 응답 속도 측면의 성능 개선이 있었고 최대 48.2% 정도의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5 2X라지 인스턴스에서 C7G 2X라지 인스턴스로 교체를 함으로써 1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삼성전자는 클라우드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암 기반의 프로세서 트렌드 확보 및 저전력 소비를 통한 ESG 경영, 비용 대비 성능 향상 등에 대한 이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향후 타 과제에도 그라비톤 인스턴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니지드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인스턴스를 그라비톤 기반의 인스턴스로 교체하려는 계획 또한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분들께서 당면한 비용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라비톤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EKS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및 성능적 이점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진희 님을 모시고 카펜터를 통한 EKS 비용 최적화에 대한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희라고 합니다. 저는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과 클라우드 도입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펜터를 활용한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KS의 컴퓨팅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노드 개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축소하는지, 즉 노드의 오토 스케일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펜터는 쿠버네티스를 위한 지능형 컴퓨팅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카펜터는 고성능의 컴퓨트 프로비저닝 도구로 스케줄이 불가한 상태인 파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규 노드를 프로비저닝하고 노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게 해서 클러스터의 비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카펜터는 쿠버네티스와 아마존 EC2와 긴밀하게 통합되어서 노드의 다양성 그리고 스팟 중단에 대한 모범 사례뿐만 아니라 앞서 구동수 에세이님이 설명한 그래비톤과 같은 다양한 아키텍처와의 결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AWS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이점을 극대화하시기 위해 카펜터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카펜터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카펜터는 애플리케이션의 부하 변경이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가용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용량 증가에 대비해 오버 프로비저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대응해서 클러스터 수명 주기 동안 사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펜터는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선언함으로써 not in, 연산자 등을 활용하여 모든 기능을 야물 파일에 정의해 워크로드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GitOps라는 클러스터 운영 패턴을 가능케 합니다. 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에 수반되는 운영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 EKS 클러스터 운영에 소요되는 총 수요 비용 TCO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펜터는 지능적으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합니다. 클러스터의 신규 워크로드가 파드로서 실행되었지만 클러스터의 용량 부족으로 펜딩 상태일 경우 해당 워크로드의 CPU, 메모리의 요청사항을 파악해서 해당 용량을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EC2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고도 카펜터의 기본 기능만으로 컴퓨트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카펜터는 지능형 컴퓨트 프로비저닝 도구로 최적의 인스턴스 유형을 동적으로 선택해 프로비저닝 하시는 것으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펜터는 콘솔리데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용률이 낮은 노드를 통합할 수 있는 콘솔리데이션 기능을 이용하셔서 비용을 추가로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카펜터를 활용하시면 아마존 EC2 스팟 인스턴스와 그래비톤과 같은 다양한 AWS의 컴퓨트 서비스, 그리고 기능을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에 적용해서 클러스터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펜터는 AWS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하지 않고 EC2 인스턴스를 다이렉트로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드를 보다 빠르게 구동할 수 있고 이 구동 속도를 보다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펜터를 이용하면 갑작스러운 워크로드 확장에 대비해서 컴퓨트 용량을 오버 프로비저닝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고 시간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펜터는 야물 파일에 원하는 상태를 정의하기 때문에 기덥스를 통해 운영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고 비즈니스 가치 제공에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카펜터를 통해 노드가 프로비저닝 되는 예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에 신규 파드 5개가 발생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existing capacity에 스케줄링된 파란색 파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기존 노드의 스케줄링이 가능한 경우 해당 노드의 파드가 각각 스케줄링이 됩니다. 하지만 노드 용량의 부족으로 여전히 스케줄링이 불가한 파드가 발생한 경우에 신규 노드를 프로비저닝해서 파드를 스케줄링하게 됩니다. 카펜터는 프로비저너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통해서 프로비저닝하고자 하는 인스턴스의 타입이나 용량과 같은 옵션들을 정의해서 노드를 동적으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고 반대로 사용되지 않는 노드들을 종료하여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펜터의 콘솔리데이션 기능입니다.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라고 하는 아마존 EKS의 노드 오토스케일링 도구의 경우 리소스 사용의 증가로 파드가 확장되어 노드가 스케일 아웃 한 이후 파드들이 종료되어 각 노드의 자원 활용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드에 실행되는 파드가 남아있게 되면 노드가 스케일 인 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카펜터에서는 프로비저너를 정의하실 때 콘솔리데이션 옵션을 활성화하시는 것을 통해 자원 활용률이 낮은 노드들을 새로운 노드 혹은 사용률이 낮은 기존 노드로 통합하는 빔 패킹 기능을 제공해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카펜터 콘솔리데이션 기능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콘솔리데이션 폴 주기 동안 대기 후에 카펜터의 콘솔리데이션의 대상이 될 노드를 식별하게 됩니다. 먼저 콘솔리데이션 기능이 활성화된 프로비저너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에 의해 구동된 노드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Do not consolidate라는 어노테이션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노드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Do not consolidate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노드 변경에 매우 민감한 워크로드가 있거나 보다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되는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 해당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콘솔리데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서도 초기화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리포트 레디 상태이며 모든 확장 리소스가 등록되어 있어 노드를 사용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노드에 대해서 콘솔리데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콘솔리데이션 대상 노드를 찾기 위해 디스럽션 코스트, 즉 중단 비용을 기준으로 노드를 정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드의 파드가 많이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해당 노드를 중단하게 될 경우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 파드가 많아지고 따라서 해당 노드를 종료하면 업무 중단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드를 종료할 경우에 영향력이 강할 때를 중단 비용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중단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파드 개수 외에 노드의 수명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카펜터에서는 노드 TT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몇 초, 며칠, 혹은 몇 주와 같이 프로비저너에 정의한 노드 수명이 지나면 해당 노드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기능으로 노드 수명에 닿으면 노드가 종료되기 때문에 노드 종료 비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에서 지원하는 파드 딜리션 코스트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삭제될 경우 큰 영향도가 있는 파드를 명시할 수 있게 하는 어노테이션으로
카펜터 콘솔리데이션은 이 파드 딜리션 코스트도 같이 고려해서 노드를 중단 비용 기준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드 중단 비용을 기준으로 노드들을 정렬한 후 최저 중단 비용을 가진 노드를 삭제할 경우에 스케줄링이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만약 노드를 삭제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노드에 파드가 스케줄링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해당 노드를 삭제하게 됩니다. 만약 노드를 삭제할 경우에 더 저렴한 노드에 파드가 스케줄링이 가능한 경우에는 더 작은 노드를 실행한 후 파드를 옮겨 노드를 축소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노드를 삭제하더라도 파드가 동일한 노드 혹은 현재보다 더 비싼 노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펜터의 콘솔리데이션의 기능은 최대한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노드의 컴퓨트 비용을 최적화하기에 동작합니다. 또한 카펜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들을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커스텀 리소스의 정의에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화면에 프로비저너 예제 야물 파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콘솔리데이션 기능을 활성화해서 클러스터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유형 선택의 경우에도 비용이 저렴한 스팟 인스턴스와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혼합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개발 클러스터처럼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은 클러스터에서는 전부 스팟 인스턴스로만 프로비저닝해서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스테이트리스한지 확인하시고 최대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의해서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권장드리며 스팟 인스턴스 중단에 대비해서 카펜터의 스팟 인터럽션 핸들링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그라비톤 인스턴스의 경우에도 화면과 같이 AMD 64 기반과 ARM 기반의 아키텍처의 인스턴스를 함께 포함하도록 정의하시거나 M6G 2X 라지와 같이 특정 인스턴스 타입을 포함하도록 정의하셔서 X86 기반의 아키텍처와 ARM 기반의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멀티 아키텍처를 구성하셔서 아마존 EKS 클러스터의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화면 예시에서는 in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명시된 조건의 인스턴스 유형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not in 이라는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포함되지 않아야 할 인스턴스 유형을 제외하는 가드레일 방식으로도 프로비저너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펜터를 아마존 EKS에 도입하셔서 비용을 절감한 고객 사례로는 무신사가 있습니다. 무신사에서는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로 노드를 운영하셨지만 카펜터를 도입하여 노드를 보다 빨리 프로비저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드 사이징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12X 라지의 인스턴스 사이즈로 오버 프로비저닝 하셨던 것을 8X 라지의 인스턴스로 최적화해서 비용을 절감하셨습니다. 또한 일라스틱 캐시 운영 노드 프로비저닝에도 카펜터를 도입해서 평상시 운영 노드를 18개에서 9개로 축소하실 수 있었으며 반면에 노드당 리소스 할당량은 리퀘스트 값을 기준으로 40%에서 90%로 상승해 카펜터를 활용하여 리소스 요구사항에 적합한 노드를 프로비저닝하는 것으로 비용을 최적화하셨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무신사 외에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카펜터를 도입하셔서 클러스터의 비용을 최적화하고 운영 부담을 덜시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세션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 사이에서 클러스터의 비용 최적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컴퓨팅 관련 비용은 전체 클러스터 운영 비용의 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아마존 EKS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ARM 기반 프로세서를 탑재한 그라비톤 인스턴스를 클러스터에 도입해서 비용 대비 성능을 최적화하시는 방법, 그리고 노드의 효율적인 오토스케일링을 위해 카펜터를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들을 도입하신 고객 사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션에서는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컴퓨팅 비용을 절감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가 있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또는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리소스 허브에 접속해 보세요.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본인의 속도에 맞게 학습이 가능한 자습형 AWS 디지털 교육에 접속하여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개발 관련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AWS 파트너와 함께 하셔서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